자, 이번에 설명드릴 건 인지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인지주의. 자, 인지주의는 뭐냐? 이런 겁니다. 학습자의 내적인 인지 구조의 변화는 자극이나 기명이나 파지나 상기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론이랍니다. 자, 이게 인지주의 이론입니다. 어렵죠? 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림을 조금 보시면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하고 인지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처음에 행동주의 학자들이 야, 유기체들이 학습하려면 행동으로 다 표현이 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보니까 과연 그렇게 학습이라는 게 심플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심플한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 한 번 더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자기명, 파지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파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파지라는 거는 우리가 주먹을 들 때 파지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한자어로. 군대에서 이게 경우가 많거든요. 파지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파지. 요걸 주먹을 약간 지듯이 감각 기억 같은 거 있죠. 감각 정보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있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오감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시각적 정보, 촉각적 정보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걔네들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각 정보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감각 기억이라는 것을 거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감각 기억. 감각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기억 중에서요, 아주 잠시 머무는 기억이에요. 아주 짧은 찰나에 머무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선생님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나 아니면 가족분이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답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잠시 후에,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 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상대방이 말을 할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조금 늦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게 왜냐면 이게 기억이, 감각 기억이 어떤 잔 좋은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 정도 짧은 찰나에 남는 기억들. 그래서 요 기억들을 거치게 되면 다음으로 거치는 것이 이제 작업 기억이에요. 작업 기억. 그래서 작업 기억이 여러분들이 만약 인지를 할 수 있는 기억일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많이 인지하는 기억들. 뭐냐면 뭔가 암기하려고 할 때 계속 반복하게 되죠. 반복하면서 외우게 되죠. 그러면 그거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기억들. 작업 기억은 그냥 여러분들이 또 주부님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작업 때 아니면 그냥 도마 같은 거 생각하셔도 돼요. 도마. 뭐 작업 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떤 작업의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음식을 한다. 물론 뭐 도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뭐 재료만 썰지만 작업대라 생각을 한다면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기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그렇게 이게 크지가 않아서 용량 자체가 크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우 있으실 거예요. 뭔가 한참 암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나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도와주고 갔다 와서 보면 그 전에 했던 그 암기하려고 했던 거 까먹죠.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런 거. 그래서 작업 기억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이상 멀티태스킹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기억들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해서 그때 기억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가족들이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는 기억 데이터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거는 사라지고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거는 까먹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둘 다 여기서 이런 작업기억이 특히 나왔죠. 이를 하다가 다른 어떤 일들, 수행해야 될 일들이 오면 그 전에 거든 망각이 돼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기억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로는 학습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막 암기하려고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때는요, 부호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부호화라는 과정은 쉽게 말해서 뇌가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스캐너처럼 아니면 카메라처럼 이걸 그대로 딱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으시죠. 뭔가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기억할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 부호화예요. 뇌가 기억할 수 있도록 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습은 사실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기억이 돼야, 인축이 돼야 돼요. 기억했던 것을 회상할 수 있고 인축이 돼야지, 실제로 그게 됐구나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벼락치기 많이 하셨나요? 공부하실 때? 네. 전날 막 해가지고 그때 잠자기 전까지는 다 이제 외웠잖아. 완벽해. 내일 시험 잘 쳐야지.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다 사라지잖아. 사라지고 이제 인출 안 되면은 그거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출이 돼요. 인출이. 하나가 또 더 되는 게 시연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학습이라고 해서 공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묘사를 하긴 힘든데 뭔가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약간 텍스트 느낌의 기억이 나잖아요. 정보가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시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기억들, 그런 거는 약간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그려진다. 그래서 이런 시연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학습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인지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인지주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행동주의 대비해서는 좀 복잡하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그거예요. 우리가 과정 교재를 만든다, 아니면 이런 이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게 뭐예요? 다 이 감각 정보에서 뭔가 받아들이는 활동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활동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쨌든 인지주의 관점에서의 이런 교수 설계와 관련된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 이거는 초인지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해요.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초인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반환해서 잘 작동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 메타인지나 초인지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다고요. 공부를 잘한다. 메타인지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아는 것을 알고요, 모른다라는 것을 인식을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아 라는 것도 알고요, 이거는 몰라, 난 이거 모르는 거야, 그걸 그대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는 것은 뭐 제껴두고 모르는 것을 또 재학습을 하는 거죠. 모르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는 것도 알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 확실히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인지주의라는 것은 교재에 이 인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찾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자, 제가 원의 어떤 그 색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텍스트로 이게 색상이 뭐다라는 걸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딱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색이다 1초 만에 빨리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1초 만에.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두 번 테스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테스트. 자, 먼저 해볼게요. 자,
네,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색상이 있고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요 색상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텍스트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파란, 응, 노란, 응, 초록, 응, 파란, 응, 노란, 빨강, 응, 초록, 응. 노란, 파란. 폴백도 잘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잘해? 혹시 이거 누구 한 분 이게 빠르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한 분? 자, 우리 반장님 한번 해볼까요? 빠르게. 빨초, 노파. 아니요, 그냥 빨강 파랑 해서 해주세요. 추격하지 말고. 뭐, 하나, 둘, 셋, 시작. 네. 파란, 노란, 초록, 파란, 노란, 빨강, 초록, 노란, 파란. 좋습니다. 잘했죠. 어떠세요? 뭐, 이런 걸 시키고 그래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습니다. 룰은 똑같습니다. 아까 색상을 봐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1초 만에. 하나, 둘, 셋. 빨강, 파란, 노란. 초록 나왔죠? 초록 나왔어요. 그래서 초록, 파란, 노란, 빨강, 초록, 노란, 파란. 잘하시네요. 버벅될 줄 알았더니 한 분이 아까 그 반장님 하신 거 총무님 한번 해볼까요? 읽어요? 네. 오, 빠르시다. 빠르시네요. 근데 조금 어땠어요? 조금 인지하기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죠? 그거 숨길 수가 없죠. 아닌 척해도.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정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앞서서는 하나의 정보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정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인지주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각 정보가 인식이 되는데 이런 두 개의 정보가 들어와 있으면 인지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그죠? 뭐 색상에 대한 이런 것도 인지에 대한 색상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단 우리가 텍스트 줄글보다 있잖아요. 줄글로 된 서술형 텍스트보다는요 우리가 그림이 같이 포함된 어떤 키워드가 인지를 또 하기도 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한 관점 때문에 요 인지주의라는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느끼셨죠? 아, 인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느끼셨죠? 자, 그럼 초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선생님들 애플스타 로고 기억하시나요? 자, 솔직히 말합시다. 나 기억한다. 기억한다. 자, 제가 기억한다. 기억 못한다. 조금 아리까리하다. 네. 이분들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초인지가 높은 거예요. 근데 기억한다라고 하셨는데 기억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다? 공부 못하는 거다. 됐죠? 그럼 여기 종이 있으실까요? 종이? 아니면 교재 없으면 교재 빈페이지에 쓰셔도 돼요. 없으면. 애플스타 로고 한번 그려보세요. 색상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외형만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되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기 스스로하신가요? 그럼 자기만 알고 있게 할게요. 네, 여기까지 제가 또 하면은 괜히 또 감정 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보여야 되니까. 네, 감정 안 사는 방향으로. 자, 요렇습니다. 오른쪽이었다. 어떠세요?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셨나요? 네. 이거 많이 하면 보통 이렇게도 많이 그립니다. 요 중에 하나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인지주의라는 부분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 자극 정보, 감각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를 또 설계하는 게 교수에게의 몫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인지주의라는 개념 또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주의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고 인지주의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요 보통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객관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객관주의. 객관주의다. 행동주의 개념과 인지주의를 두 개를 다 포함을 해서 객관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객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느낌. 객관적 그냥 그런 느낌. 네. 제3자 입장. 제3자 입장, 그 3자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주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우리 학습할 때 보통 진리라는 거 추구 많이 하죠. 진리라는 거. 진리라는 게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뭐 우리 자연과학에서의 어떤 공식들 있죠. 그런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좀 물론 이제 수학자 학자들마다 뭐 어떤 공식에 뭐 잘 아니까 그분들은 워낙 또 저명하신 분들이니까 뭔가 논의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공식이 딱 만들어놓으면 그냥 그거 외우고 하면 되잖아. 누군가 어떻게 뭐 이렇게 뭐라고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객관화된 어떤 지식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심리학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 뒤에 게 좀 주관적인 거겠네? 이런 추측해 볼 수 있나요? 주관적인 거가 관련된 추측이 해볼 수 있나요? 지식 디자이너